퓨처렌터 양성식입니다. 오늘 챗GPT 플러스 요금제의 심층 리서치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기업가 정신교육이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요 정보를 더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학술 논문과 통계 데이터, 그리고 창업 성공의 기준은 3년 이상 생존율, 시간 범위는 최근 10년, 그리고 대학 창업 교육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출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자세히 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창업률의 변화 분석, 그 외의 것들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요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은 제가 결과가 나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서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 6분 정도 지났고요.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영어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영어는 아닌데 영어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한글로 바꿔볼까요? 한글로 번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 창업 교육이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 창업 성공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창업 후 3년 이상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약 60%가 3년 차까지 생존하지만 40%는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학술 연구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학 창업 교육의 주요 요소와 창업 성공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합니다. 라고 일단 서론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대학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실습 중심의 학습, 멘토링 및 코칭,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창업 경진 대회,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 및 학제 간 지식. 그래서 이런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학 창업 교육과 3년 이상 생존율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과연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아마 가져왔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창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창업 실패율이 감소하고 단기적인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MBA 졸업자의 창업 생존율 84%, 일반 스타트업들의 생존율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1.4배 정도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왑슨 대학의 경우에는 2011년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이 93%에 달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멘토를 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게 입증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정부 및 대학의 창업 정책이 창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들 기반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고 대학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대학 창업 교육은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 및 연구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생존율이 30%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향후 더 많은 창업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창업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이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주제로 다른 서비스에 있는 딥 리서치로 돌려본 보고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 플러스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을 내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 유료 요금제에서 돌려본 딥 리서치 결과물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21개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구글은 62개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결과물을 완성을 했고요. 이 결과물을 닥스에서 열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챗GPT는 제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했더니 영어로 된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똑같이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한국에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닥스에서 열어서 보면 한국에서 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했고 한국의 대학의 뭐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줬어요. 그리고 결과도 창업 교육과 창업 성공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 보면 그런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좀 빈약하죠. 그래서 이 챗GPT의 딥 리서치와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비교한다면 저는 그래도 챗GPT의 딥 리서치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한 개라고 해서 결과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챗GPT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퍼플렉시티에 있는 딥 리서치 기능으로 만든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퍼플렉시티도 이렇게 결과물을 생성을 했는데요. 45개의 소스를 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미국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챗GPT랑 다른 거는 결과물에 출처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결과물에 대한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에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 창업교육의 실증적인 성과 분석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3년 생존율 결정 요인의 다층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생성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후속 질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후속 질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후속 질문을 할 거냐라고 나와 있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추가로 심층 연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챗GPT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결과물은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가 기능들 그런 것들은 확실히 퍼플렉시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퍼플렉시티가 더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젠스파크입니다. 젠스파크를 제가 돌려봤는데 확실히 챗GPT랑 젠스파크를 돌려보면 젠스파크는 제가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챗GPT의 딥 리서치와 무료로 쓰고 있는 이 젠스파크의 딥 리서치를 비교해보면 저는 젠스파크가 훨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챗GPT의 AI 검색은 뭔가 대충 일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젠스파크는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챗GPT는 한 6분 만에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젠스파크는 거의 한 20분 이상 일을 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면 아래와 같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분석을 하고 또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챗GPT와 클로드와 제미나 이런 걸 활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지, 왜 이런 거는 연구 안 했어, 왜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어, 뭐 이런 걸 막 해요. 그래서 이 초안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여기 다른 AI들이 또 검증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연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딥 리서치 기능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방식도 여러 가지 AI가 같이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AI가 분석하고 검증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젠스파크 서비스를 보면 챗GPT 딥 리서치는 돈을 받고 하는데 이 정도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쪽에 가면 총 몇 개의 소스를 이용했냐면 51개입니다. 여러분. 21개랑 351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최종 보고서를 보면요.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리된 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생이 연구한 거랑 대학원에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연구한 거랑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료도 그렇고 분석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챗GPT의 딥 리서치가 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챗GPT의 딥 리서치가 전 최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돈 받고 하면서 저 정도 일하는 건요 직무유기입니다. 챗GPT는 그냥 연구하고 결과물 내고 끝입니다. 뭐 따로 이거를 문서화해서 할 수 있는 구글의 닥스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문서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출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젠스파크처럼 AI가 여러 개가 같이 검증을 하고 또 부족한 걸 반성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젠스파크의 딥 리서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펠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펠로우라는 서비스도 활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에 가면은 그 AI 에이전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펠로우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기 그 웹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 펠로우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셔서 학습과 연구, 이 중에서 지식 연구, 그리고 이 지식 연구가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을 해놓고요. 이걸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돌립니다. 자, 돌리면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 목차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수정하셔도 되고 뭐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돌릴 때마다 목차가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전에 돌렸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가를 또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가를 하거나 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총 7개의 그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각 단락을 연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 교육의 개요와 중요성, 몇 개의 자료를 활용을 했는지 나오고요. 영어와 한국어의 자료를 활용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추가 질문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통계와 학술 논문을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통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하면 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펠로우에서도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206개의 사이트를 연구했어요. 챗GPT는 21개죠. 그리고 보고서 밖에 들어가면 이렇게 원문을 보고서로 받아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여기 보면 프레젠테이션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마인드맵 생성, 노션의 저장, 이런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챗GPT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아마 출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출처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챗GPT에서 연구 결과에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글로 번역했을 때 출처가 나오질 않고요. 영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출처가 다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나오지 않는 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챗GPT랑 다른 딥 리서치 기능을 비교해 봤을 때 챗GPT가 과연 돈을 낸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직원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안 좋은 것보다 일을 대충 해도 결과물이 좋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서 그래도 느끼는 거는 맥락은 잘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준 거는 확실히 챗GPT 딥 리서치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또 어떤 기능이 들어오고 또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프로 버전에서 딥 리서치를 아직은 안 써봐서 어떤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질문을 해서 돌려보시고요. 다른 딥 리서치랑도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챗GPT 플러스 요금제의 딥 리서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